주로 이제 아주 그 곤란하실 질문이나 좀 이런 질문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그게 우리 소나무당 특징이잖아요. 우회하지 네, 않고.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다른 정당에 입당을 하려고 하시다가 소나무당으로 입당을 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올라왔습니다. 네, 그거 사실이 맞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말고 그 전부터 여러 당으로부터 입당 지휘를 받았었고요. 특히 이제 열린민주당에서는 기호 1번 준다고 꼭 와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열린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뭐 민주당이 잘하고 있으니 굳이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제가 당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 당에 들어가는 것이 막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많이 잘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안 들어갔던 것이고, 제가 뭐 정치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안 간다고 했었고, 이번에는 또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도 연락이 오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사실 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의 일을 정확히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뭐 굳이 당에까지 들어가서 활동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건 나에게 제한적으로 나의 좀 활동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좁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안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과연 정치라고 하는 걸 잘 알 수 있겠느냐, 과연 정치가 뭔지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노영이가 입만 살아가지고 나가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사실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참 겸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나보다 너무 못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이거 아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자, 너무 답답하다, 이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던 찰나에 조국혁신당이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이 창당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그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많이 탄압을 받았고, 특히 온 가족으로부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오면서 여기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뭔가를 할 수 있겠고, 저분 혼자 결국은 할 수 없을 테니까 수많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새로운 정치를 펼쳐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힘차고 가열차게 싸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조국혁신당에 들어가려고 마음도 먹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재 영입되는 모습도 많이 보았었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 인재 영입된 사람들도 제 생각보다는 조금 좀 약한 분들이었고, 물론 이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배우고 공부 잘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투쟁력은 조금 약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과거에 무엇을 잘해서 다시 이 당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건가, 새로운 모습이 과연 나올까, 이런 걱정을 제가 조금 했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에 제가 들어가서 저도 한번 열심히 뛰어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라고 제안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되게 잘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실제 정말로 무슨 뭐 보복감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서서 행동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 곳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찰나에 이제 천남보당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같이 해봅시다라고 한 제안을 받아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번에는 그 범야권 연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나 소나무당과 같은 당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가지지 못한, 혹은 제가 좀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소나무당에서 펼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이 소나무당에 모인 면면들을 보게 되니까 송영길 대표야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제 옥중에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곧 그분이 나와서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 상황에 대한 토로를 정확히 해주시게 되면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들에게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변희재 대표, 그다음에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또 우리 정철승 변호사, 손혜원 의원님, 이런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투쟁적이고 전투적이고
일관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것은 넘어가야 되는 강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변희재와 최대엽의 강. 최대집의 강. 최대집의 강. 죄송합니다. 이것은 질문을 제가 약간 좀 완곡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하면은 좀 너무 적나라하고, 과연 범민주 진보 진영에 속한다라고 자처하는 소나무당이 변희재 최대집과 같이 가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내지는 극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소나무당이 포용을 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사람들인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기다렸고요. 사실 저는 변희재 최대집 잘 모릅니다. 특히 최대집 씨는 정말 이름만 들어서 아는 분이고, 제가 우리 식구들 중에도 의사가 있고 제 주변에 의사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도 이 사람 꼴통이야, 이 사람하고 놀지 마, 이런 얘기들 저한테 많이 했고요. 또 최대집 협회장은 의사수 증언하겠다라고 지난 정부에서 했더니 막 이상한 퍼포먼스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굳이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박치기 퍼포먼스가 유명한 몰랐었는데. 네. 그리고 변희재 씨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변희재 씨가 이번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태블릿 PC 뭐 조작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분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니 나는 이쪽에서 나와서 싸우겠다라는 아주 명확한 명제를 가지고 우리들을 설득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네. 제가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라는 게 참 정확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변희재에게 속고 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모양을 보여도 예전에는 얼마나 꼴통이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러면서 옛날에 했던 발언이라던가 아니면은 퍼포먼스라던가 그들이 뭐 민주주의나 민주당을 얼마나 욕보였는지라든가 또 현재는 이재명 대표를 맨날 욕하고 다닌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살펴봤는데 보다 보니까 진짜 심한 말들도 많이 했고, 특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각길래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고, 본인들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제 바뀌었다, 조금 이쪽 방향으로 이제 좀 같이 진보당이든 누구든 같이 연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쪽으로 좀 하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네들하고 같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나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히 달성이 되면 나는 모든 것에서 다 손을 떼고 정리를 할 것이다. 근데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다 같이 연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조금 타파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변희재 최대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중도 보수 세력이나 보수 생각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사실 저는 진보나 뭐 보수나 이게 꽉 명확히 구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넓다고 막 스펙트럼이 막 다양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맨날 배타적으로 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르는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융화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그런 와중에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뛴다면은 사실 저는 이분들하고 손을 잡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은 일관적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용기 있게 일관적이게 행동을 나서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물론 지난번까지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맨날 나가가지고 뭐 안진걸 소장이나 임세은이나 또 민주당 송영길 대표랑 같이 손잡고 뛰면서 맨날 나는 퇴진운동 한다고 그러고 집회하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못 믿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힘들고 안 되는데 결과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해서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쫄보들이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좀 본받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저는 존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당 말고 다른 당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더 좋으면 그 당을 지지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해하고 난 너에게 한번 힘을 실어주겠다 생각이 드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걸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고 정철승 변호사를 보시고 이분은 독립투사의 아들이고 손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모여있고 이 당에는 중도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뭐 극우도 있고 극자도 있고 다 섞여 있다. 다만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행동을 심판하고 퇴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이 명제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번 총선에서 일단 무조건 도와주세요. 저희가 신생정당이고 여조도 한 번도 안 나왔고 대표도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구치소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당이 1%나 얻을까 이것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투표라고 하는 거, 선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잔치에 여러분들이 같이 초대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 장에 뛰어들고 싶고 역사를 만들고 싶다면 그 디테일에서 조금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민주당이 그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몰려 있었지만 민주당 내에 친문, 친명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간 새로운 미래 그분들 얼마나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에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희재와 정철승과 노영희와 뭐 손혜원과 송영일 간의 이 차이를 친문이라고 불렸던 이낙연 대표나 뭐 그분들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 간의 싸움이나 이 간극보다 훨씬 더 크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과거의 행적 그런 것들 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당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당으로서 누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그냥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프로젝트 정당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믿고 노영희를 믿고 정철승을 믿고 송영길을 믿고 손혜원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힘있고 몰아주세요. 근데 가장 핵심은 3%입니다. 3%의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이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